자, 수학 1은 총 3가지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 컨텐츠 번호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지수 로그,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수 법칙은 알죠? 준서? 지수 법칙 알지? 지수 법칙을 확장을 시켜서 만들어낸 어떤 새로운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부터 12번까지는 삼각함수입니다. 준서? 삼각비 알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아나? 자, 그거를 좀 확장시켜서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3번부터 16번까지는 수열입니다. 수열. 자, 수열은 뭐냐면 규칙성을 찾는 거예요. 규칙성. 자, 여러분들이 주변을 다니다 보면 일정한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규칙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칙성을 탐구를 하는 거고, 이제 쟤를 좀 집중 공략해야겠다. 성원이? 너 성원이 아니야? 그래. 수학 왜 배우나? 대학을 가려고. 너무 그럼 대학을 가서 수학을 왜 배우나? 대학원을 가려고? 그 대학원 가서 수학을 왜 배우나? 뭐 평생 학교 가려고? 아니죠.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명확하게 있어요. 자, 우리가 미국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영어를 배워야죠. 그래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어디 안에 살아가고 있냐면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변이 다 자연이잖아.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연이랑 좀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수학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자연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흔히 얘기하기를 수학은 자연과의 소통을 위한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무 어렵죠? 그냥 자연이랑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야. 야, 나무야, 언제 저기 떨어질래? 뭐 이런 거. 나무님 언제 떨어질래? 뭐 이런 거. 야, 나무님 너 왜 언제 저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이걸 통하면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이용해야 우리는 사람을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재미없니? 재밌어? 구라치고 있네 이 새끼. 자, 어쨌든 수학을 배우는 목적은 자연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자연과 대화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수학에서는 수학 1에서는 자연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단원이 두 번째 단원입니다. 삼각함수라는 단원이에요. 삼각함수는 아주 실용적인 단원이기 때문에 조금만 배워도 대략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하는 거는 지수와 로그인데 그걸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하는 어떤 공부와 그 다음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민주? 네. 중학교 때 문제지를 풀었어. 근데 틀렸어. 다시 몇 번 푸나? 다시요? 응. 한두 번. 몇 번 푸나? 한 번? 한두 번? 몇 번 푸나? 한두 번. 몇 번 푸나? 너 아닌 것 같아. 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너의 모습이 있다고 대답해. 잘 봐. 네가 틀렸어. 몰라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 이해가 돼. 그래서 선생님이 써준 답을 체크를 하고 세모를 치고 넘어가는 거야. 있어 없어? 그 속에 네 모습 있다 없다? 있죠. 대부분이 이래요. 자, 이게 수학을 못하는 이유입니다. 자, 수학을 못하는 이유예요. 자, 여러분들이 흔히 공부를 한다. 문제 푸는 거 공부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처음에 문제 풀 때는 사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하는 거냐?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를 풀어요.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뭐지? 내가 모르는 걸 연습하는 게 공부예요. 모르는 걸 잘하게 만드는 게 공부야. 근데 이미 맞은 건 이미 공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해야 될 건 뭐야? 틀린 것들을 공부해야죠. 자, 공부 잘하는 방법 간단해요. 문제를 풀어요. 수학 잘하는 방법 간단해. 문제를 풀어. 틀린 문제가 있잖아요. 틀린 문제를 하루에 한 번씩 5번을 풀어요. 그럼 잘하는 거야. 못 믿고 있지. 믿어?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자, 결국 오답을 5번만 하면 여러분들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잘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마지막에 확인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번을 그냥 거의 암기하듯이 풀었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서 그 문제를 다시 봤는데 나 이거 풀었던 문제인데 못 풀면 제대로 푼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대로 풀 수 있도록 5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자, 수학을 혹시 유튜브에 막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 유튜브까지 가서 수학을 보는 것도 좀 약간 변태스럽긴 한데 유튜브에서 7초 풀이, 10초 풀이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와, 그걸 왜 보지? 그걸 왜 보는 거야 도대체? 유튜브까지 들어가가지고 유튜브에 공부하러 들어가나? 보니까 어때요? 간단하죠. 네, 간단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밑에 댓글이 하나 달려 있어요. 뭐라고 달려 있냐면 10초 만에 풀기 위해서 20분을 더 공부해야 하는 건 함정.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빨리 풀리죠. 빨리 풀리는데 그 빨리 풀리는 과정을 이해를 하고 내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10초의 몇 배야? 6배가 60초. 1분. 30분을 더 180배에 해당되는 시간을 더 공부를 해줘야지만 그 10초 풀이를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보자마자 이건 그거 써야 돼. 이건 저거 써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려면 그거에 2배, 3배 이상은 더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성원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빠른 풀이를 너무 갈구하지 마세요. 빠른 풀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빠른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천천히 여러분들이 푸는 과정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자랑은 아닌데 선생님 자랑이에요. 요번에 그 고3을 가르쳤는데 고3 학생을 1년 동안 논술을 같이 준비를 시켰어요. 논술. 논술이 뭔지는 아나? 자, 대학을 가는 방법은 수시와 정시 2개지. 그지? 정시는 그냥 수능으로 가는 거고 수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교 성적을 이용해서 수능과 합쳐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온리 학교 성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학교 성적과 그 다음에 온갖 구라로 점철되어 있는 자소서를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수능이 같이 껴져 있는 경우도 있죠. 거기에 특별히 이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과예요. 문과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이걸로 서술하는 게 논술이고 이과는 수학적인 문제를 이걸로 서술하는 게 이과 논술이에요. 특별히 이과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을 가지고 갑니다. 수리 논술. 수리 논술을 가지고 가는데 이 수리 논술은 뭐냐면 그러니까 수리 논술의 목적은 이거예요. 야, 너네 공부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아. 수학은 잘하냐? 이런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수학만 잘하면 한번 뽑아줄게.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논술을 봅니다. 근데 논술은 대부분 좀 그래도 좋은 학교, 그러니까 인서울에 그래도 이름 들어본 학교들이 보통 논술을 쳐요. 그래서 수리 논술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빠른 풀이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냥 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천천히 쓰는 풀이 과정이 다 있는 풀이를 써야지만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논술은 대부분 경쟁률이 50대 1에서 150대 1까지 가는 과도 있어요. 50명 중에 1명을 뽑는 거야. 10명을 뽑으면 10명을 뽑으면 500명이 지원을 하는 거지. 10명을 뽑으면 1,500명이 지원을 하는 거야. 거기서 10명을 뽑겠다는 거지. 50명 중에 1명만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선생님은 이제 빠른 풀이 그런 거 절대 학생들한테 강조하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딱 강조하는 때가 있어요. 시험 보기 전날만. 그러니까 기억이 살짝 났다 말아야 돼. 그게 영원히 오랫동안 남으면 오히려 그 학생의 수학 실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바로 전날만, 그것만, 그때만 알려주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홍익대학교 수리논술을 자기가 잘 봤다고 온 거예요. 수능 전에 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잘 보면 수능 안 봐도 돼. 수능 없이 가는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쌤, 저 홍대 논술 진짜 잘 본 것 같아요.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마디 했지. 뭐라고 했을까? 모르겠어요로 지금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거지. 선생님, 저 진짜 잘 본 것 같아요. 합격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마디 했어. 조카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닥치고 그냥 수능 공부를 해라.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과는 수능 전날까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와서 선생님한테 보내줬어요. 카톡을 보내줬어. 있나 모르겠네. 자, 이렇게 합격을 보냈어. 근데 합격이 뭐냐면 이렇게 합격을 한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 안 보이냐? 뭐라고 써 있어? 장학생. 뭔 뜻이야? 돈 안 내도 받아줄게 이거잖아. 그래서 이 논술에서 홍익대 논술에서 1등을 한 거야. 수석을 한 거예요. 논술 수석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4년 장학금에 또 돈 얘기하니까 지금 눈 돌아가고 있지.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야. 1,000만 원. 얼마 번 거죠? 1년에 보니까 900만 원 정도 학비가 들더라고요. 900만 원 4년이면 3,600만 원. 와, 근 5천만 원을 벌었어요. 근 5천만 원을. 이렇게 느림풀이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빨리 풀어요?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앞으로 선생님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푸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어떻게 빨리 풀어요? 라고 얘기하면 지금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과정 있죠? 30분 동안, 20분 동안 얘기했잖아? 이거 똑같이 얘기할 거야. 선생님이 말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할 거예요. 잔소리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빠른 풀이는 하지 마라. 좋겠죠? 4년 장학금 좋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하냐? 이렇게 빨리 푸는 방법 뭐라고 해? 니네들 용어로 한번 얘기해봐. 뭐야? 편법은 안 쓸 거 아니야? 야매? 아닌가? 뭐라고 쓰지? 뭐라고 해? 그런 거 없어? 흔히 이제 선생님 이런 거 푸는 야매 방법 없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답은 몇 번씩 하라고? 5번씩. 5번씩 하세요. 5번씩. 그래서 숙제를 내드릴 건데 어떤 숙제를 내드릴 거냐면 구선문이 있죠. 구선문 숙제는 매번 수업마다 1회씩이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다음 수업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야. 토요일까지 1회를 풀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채점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틀린 문제와 2회가 다음 숙제입니다. 틀린 문제에 오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오답을 몇 번씩 해? 5번씩. 검사는 안 할 거야.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강압적으로 시키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오답은 5번씩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안 할 거예요. 믿는 거야. 믿어야지. 그래서 오답을 해주시고 대신에 오답 한 번 한 건 검사할 거예요. 나머지 4번 어디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답 5번을 다 했다. 그러면 선생님이 기특하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더 이렇게 줄 수도 있죠. 뭘 줄까? 뭐 숙제를 더 줄 수도 그건 아닌가? 어쨌든 뭔가를 더 주겠죠. 선생님의 어떤 관심과 사랑을 더 주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숙제는 항상 이렇게 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1회 채점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2회와 오답. 1회 오답이죠. 그 다음에 다음 주 또 토요일까지는 3회와 오답. 2회 오답이겠죠. 이렇게 해서 풀어온 거 그 다음에 노트에다 오답 이런 식으로 해오시면 되겠어요. 할 수 있겠죠? 넌 아까 동의했으니까 특별히 5번 오답을 내가 체크를 해줄게. 어때? 괜찮아? 동의해? 아니야? 속으로 욕하고 있지? 저 씨발놈 이러면서. 자, 눈빛이 욕하는 눈빛이었는데. 자,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울 거는 이제 수1을 배우게 될 거니까 수1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오늘 지수와 로그 중에 지수만 딱 할 겁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아마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5페이지를 봅니다. 5페이지. 자, 첫 번째 지수. 네, 첫 번째는 거듭제곱근이에요. 자, 먼저 지수라고 하는 단원 이름이 붙어 있는데 갑자기 거듭제곱근이 나왔거든요. 무슨 거듭제곱근이라는 새로운 걸 배우게 됐는데 아예 안 배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 그러니까 루트를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확장된 걸 배웠는데 제목이 지수야. 왜 지수냐면 지수로 결국은 통일을 시킬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이 단원의 핵심은 뭐냐면 지수 법칙이라고 들어봤나요? 지수 법칙. 네, 지수 법칙은 영원하다. 이게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지수 법칙이 성립되도록 우린 약속을 해야 돼요. 약속을 해야 돼. 자, 수학은 언어라고 했어요, 아까. 언어의 특징이 뭐냐면 약속이잖아. 약속. 너랑 나랑 어떤 언어를 약속할 수 있나 없나? 있지. 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PC방 갈까? 이거야. 너는 이렇게 하면 오케이 이거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엄마한테 혼나 이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코노 갈까요? 마찬가지로 요거와 요걸로 대답을 하는 거야. 자,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언어를 지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언어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는 어떤 수를 제곱하면 3이 된다. 이 네모를 뭐라고 부르죠?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도 있는데. 어떤 수를 제곱하면 3이 나온다. 이 어떤 수, 네모를 뭐라고 부르냐면 네모는 3의 제곱근이다 라고 부릅니다. 제곱근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그리고 그 숫자를 우린 약속을 해요. 뭐라고 약속을 했죠? 야, 니네 배운 지 얼마 야, 루트 배운 지 얼마 됐다고 이 새끼들이 뭐라고 해? 뭐라고 해? 이거 네모를 뭐라고 해? 몰라? 그렇지. 불말을 이 새끼 잘하면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곱근은 2개이며 플러스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되죠? 제곱근 3이다. 플러스 루트 3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붙었을 때는 이 루트라는 기호를 지칭하는 말인 거고, 뭐뭐의 제곱근이다 라는 얘기는 제곱을 해서 3이 되는 그 모든 숫자를 다 얘기하라는 얘기죠.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내용. 자,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떤 수를 세제곱했더니 8이 나왔다. x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x는 8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세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세제곱근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 세제곱근이 여긴 2개였는데 그럼 세제곱근이 몇 개인가? 부터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고등수학 상을 배웠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고등수학 상 얘기를 할 거예요. 자, x 세제곱은 8이니까 이쪽으로 넘겨서 는 0 이렇게 씁니다. 인수분해 할 수 있나 없나? 오, 좀 아는 거 나왔나 본데 눈빛이 좀 자신감이 있는데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성원이가 도와줘. x 마이너스 2 x제곱. 너 틀리면 지금 존나 쪽팔린 거야. 알고 있지? 플러스 틀릴까봐 조마조마했네. 뭐 틀리면 이렇게 생각할 거냐. 와, 내가 저런 새끼랑 같은 반에 있다고 이 생각할 거 아니야. 조심해. 알겠어? 자, 는 0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방정식의 실근이죠. 이 식을 만족시키는 값은 x는 2가 있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놈이 있겠죠. 근데 얘가 0이 되는 놈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써야 돼요. 근해 공식. 근해 공식 써볼까? x는? 야, 짝수 공식 알아볼라? 주일이 알아볼라? 알지? 해봐. a분의 1분의